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쌤 조대영입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중국어 언어통 14차 시 2강 소개편의 8번째 시간인데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주요 표현을 볼까요? 您从哪里来的?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您从哪里来的? 我从韩国来的.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我从韩国来的. 이어서 표현 늘리기 11문장을 읽고 해석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你是哪里人? 당신은 어디 사람이죠? 你是哪里人? 我是首尔人.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我是首尔人. 你是因为什么事情来的? 당신은 무슨 일로 오셨죠? 你是因为什么事情来的? 我是正进贸易公司营业部的人. 저는 정진무역 영업부에서 왔습니다. 영업부 소속입니다. 그 말이죠. 我是正进贸易公司营业部的人. 你是什么地方出生的? 你是哪里人? 당신은 어디 출신이죠? 당신은 어디 사람이에요? 你是什么地方出生的? 你是哪里人? 我是福山出生的. 是福山人. 난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사람이에요. 我是福山出生的. 是福山人. 你是什么时候来首尔的? 당신은 언제 서울에 왔죠? 你是什么时候来首尔的? 小学毕业以后就来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小学毕业以后就来的. 那你应该熟悉首尔的一切. 그러면 서울의 여러 가지에 익숙하겠네요. 那你应该熟悉首尔的一切. 还可以，你呢？你是在首尔出生的吗? 뭐 그럭저럭이요. 당신은요, 서울에서 태어났나요? 还可以，你呢？你是在首尔出生的吗？是，我是土生土长的首尔人. 예,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是，我是土生土长的首尔人. 자, 이제 천천히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표현을 보죠. 您从哪里来的?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과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강조하는 표현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령 그가 왔다는 의미를 표현하려면 단순히 완료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완료를 나타내는 조사를 써서 타 라일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는 기차를 타고 왔다, 어제 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교통수단이나 시간 등을 강조, 설명할 때는 단순히 러를 사용하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영어의 it, that 용법처럼 강조하고 싶은 사실을 시, 더 사이에 넣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 더 용법이라고 하고 아주 흔히 쓰이는 용법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죠. 他是怎么来的? 넌 어떻게 왔니? 뭘 타고 왔니? 이 의미로 보통 교통수단을 묻는 말입니다. 이미 왔다는 사실을 알고 구체적으로 교통수단을 강조해서 질문하는 거죠. 我是坐火车来的. 난 기차를 타고 왔어. 2차 번역하면은 내가 타고 온 교통수단은 기차야. 내가 타고 온 것은 기차야.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그가 이미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날짜를 묻는 경우입니다. 他是什么时候来的? 1차 번역하면은 그는 언제 도착했지? 2차 번역하면은 그가 도착한 것은 언제야? 他是昨天来的. 1차 번역하면은 그는 어제 도착했어. 2차 번역하면은 그가 도착한 것은 어제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괄호를 해놓은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정할 때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가령 위의 문장에서 他是什么时候来的를 他什么时候来的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가 도착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고 대답할 때는 他不是昨天来的라고 不是로 부정해야지 를 생략하고 他不昨天来的라고 하면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怎么는 상황에 따라서 영어에 how로 쓰일 수도 있고 왜라는 의미의 영어에 why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他是怎么来的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왔냐는 의미도 되지만 교통수단이요. 상황에 따라서는 왜 왔느냐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돈을 방지하려면은 후자의 경우 왜라는 의미에 为什么를 써가지고 他是为什么来的라고 물어도 됩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번 과에서 시, 더 용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확실히 설명했습니다. 주요 표현 첫 번째 문장 您从哪里来的? 또 시이 생략된 형태니까 您是从哪里来的? 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 의미죠. 다음 주요 표현 두 번째 문장입니다. 我从韩国来的.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온 사실을 근거로 어디에서 왔느냐고 구체적으로 묻는 형식이죠. 그래서 1차 번역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지만 2차 번역, 출신지를 강조하면은 제가 온 곳은 한국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시, 더 구문의 취지에 맞겠지요. 물론 我从韩国来的는 시이 생략된 형태니까 我是从韩国来的마찬가지 형태이고요. 부정하면 시를 생략하면 안 되니까 我不是从韩国来的라고 해야지 我不从韩国来的하면 안 되겠죠. 예. 이어서 표현 늘리기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你是哪里人? 당신은 어디 사람이죠? 哪里는 어디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哪儿, 哪个地方이 있죠. 哪里는 또 천만에요 라는 사양의 뜻이 있고 이때는 보통 중첩해서 씁니다. 哪里哪里라고요. 哪儿的话 또는 哪儿的话나도 비슷한 의미고 천만에의 뜻이고요. 예. 哪儿啊또 비슷한 뜻이 있지만 사양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할 수 있습니다. 哪儿이 어디니까 어디라는 의미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어디에요? 아닙니다 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죠. 哪儿啊? 어디에요?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 我是首尔人.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서울 사람 할 때
서울은 할 때 서울은 서울의 음역어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을 한성, 한청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조선시대 한양이 한성부로 계층된 것에 유래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한청 이후에 서울을 나타내는 여러 비슷한 음역어 단어를 쓰다가 현재 서울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你是因为什么事情来的? 당신은 무슨 일로 오셨죠? 이 문장에서 是더 사이에 있는 내용은 因为什么事情来이죠. 因为는 뭐뭐 때문에, 什么事情은 무슨 일, 결국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라고 번역하면 되지만 무슨 일을 강조하려면 당신이 방문한 이유는 무슨 일 때문인가요? 라고 2차 번역해도 나쁠 건 없겠죠. 예. 다음 문장 我是正进贸易公司营业部的人 저는 정진무역영업부의 사람입니다. 영업부 소속입니다. 라는 의미의 이 문장에서도 시과 더가 보이지만 앞서 다룬 시더 구문과는 무관합니다. 이 문장에서 我是 저는 뭐뭐한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正进은 회사 이름, 贸易公司는 무역회사, 贸易는 한자어로 무역, 公司중국어로 회사라는 의미인데요. 营业部는 한자로 읽으면 영업부, 중국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the人의 사람.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간단한 문장, 我是人 나는 사람입니다. 我是营业部的人 난 영업부의 사람, 소속의 사람. 我是公司营业部的人 나는 회사, 영업부의 사람. 我是贸易公司营业部的人 나는 무역회사, 영업부 소속 사람. 我是正进贸易公司营业部的人 저는 정진무역 영업부의 사람입니다. 영업부 소속입니다. 문맥상 영업부에서 왔습니다. 앞뒤 봐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순서로 복잡하고 길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문장 你是什么地方出生的?你是哪里人? 인데요. 참고로 나리의 나자는 삼성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보통 이성으로 읽습니다. 그 이유는 리자가 다음에 있는 글자 리자가 원래 삼성이어서 삼성과 삼성이 연속되면 앞에 삼성이 이성으로 변한다는 규칙에 근거합니다. 참고로 여기서처럼 지시사 나 혹은 장소 뒤에 리자는 보통 삼성이 아니라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你是哪里人는 앞에서 했었죠. 결국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 거고 이번 문장에서 什么地方 곧 출신, 출신이냐는 말로 바꿔서 물어본 거죠. 이 문장에서도 바로 위 문장처럼 더 구문과는 무관합니다. 어디 출신의 사람이니까 营业部的人처럼 더가 관용어를 만드는 조사로 쓰여가지고 뭐뭐한 사람 什么地方出生的人 어디 출신의 사람이냐고 묻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你是哪里人 대신에 你是哪儿的人 해도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장 我是釜山出生的是釜山人 난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사람이에요. 이 문장의 더자 역시 바로 위처럼 더가 관용어를 만드는 조사로 쓰여가지고 뭐뭐한 사람 釜山出生的人에서 른을 생략한 형태로 보면 되겠죠. 부산은 지명이니까 병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거고요. 다음 문장 你是什么时候来首尔的? 당신은 언제 서울에 왔지요? 이 문장은 이번 과에서 주로 다루는 더 구문에 부합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서울에 온 사실을 알고 언제 왔느냐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니까요. 이 문장의 경우에 위와 같이 써도 되고
목적어 서울이 是더 구문 뒤에 와가지고 你是什么时候来的首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어가 뒤에 오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 문장도 있고 이렇게 지금 문장처럼요. 또 좀 어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是더 사이에 목적어 포함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넣는 것이 안전하겠죠. 다음 문장 小学毕业以后就来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 문장 역시 是더 구문인데 문장 맨 앞에 是이 생략된 是小学毕业以后就来的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毕业와 就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毕业를 보시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毕业라는 동사는 학업을 마치다 라는 동사 목적어 비너 구조죠. 동빈 구조, 다른 말로 이음절 단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이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빈 구조, 이합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뒤에 다시 목적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처럼 목적어를 앞에 둔 형태 小学毕业는 가능하지만 보통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표현 毕业小学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是小学毕业以后就来的에서 就는 뭐뭐 하자마자 금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순조롭거나 즉시라는 의미일 때 많이 쓰이고 이와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는 보통 뭐뭐해야 비로소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수업 시간에 흔히 물컵에 담긴 물을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반컵 담긴 물을 놓고 반컵씩이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반컵밖에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때 반컵씩이나 라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가 찌요, 반컵밖에 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가 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8시가 되었는데 그는 벌써 왔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8시가 되었는데 그는 그제야 왔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전자를 到了8点他就来了 후자를 到了8点他才来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就 뒤에는 상관없지만 자이 뒤에는 보통 러를 쓰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이는 비로소의 의미 이외에도 보통 숫자와 결합해서 겨우라는 의미로도 종종 쓰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는 겨우 3살이다 라고 말할 때 타才3岁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장 那你应该熟悉首尔的一切 그러면 당신은 서울의 여러 가지에 익숙하겠네요. 여기서 나는 그러면이라는 뜻으로 나머 동의어고요. 인가에는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熟悉는 시자는 熟悉하려고 熟悉 해가지고 경성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잘 안다는 의미인데 과거 고3 수업 시간에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대입 정시에 비해서 수시는 전형이 다양하니까 잘 알아야 해, 熟悉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말장난하면서 초밥도 자주 먹어, 초밥은 스시, 중국어로는 寿司 라고 말장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식집, 일본 음식집 간판에서 가령 경수사라고 쓰여 있다면 여기서 스시하고 寿司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하고 중국어, 일본어 발음 의미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首尔的一切 이치에는 한자로 일체로도 읽고 일절로도 읽는데
일체는 모든 것, 일절은 전혀 뭐뭐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체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서울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还可以你呢你是在首尔出生的吗 이 문장에서 还可以는 에서 还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럭저럭의 의미로 쓰였고요. 可以는 괜찮다의 의미로 行이나 成으로 바꿔 써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가능 여부를 묻는 말로 가능한가요? 라고 물을 때 行不行, 成不成, 可不可以 또는 可以不可以로 쓸 수 있다는 사실 한 번 더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니나에서 너는 의문사 뒤에 쓰일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뭐뭐는요 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죠. 그 다음 문장 你是在首尔出生的吗 는 是더 구문으로 1차 번역하면 당신은 서울에서 태어났나요? 라고 번역할 수 있고 是더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강조해서 번역하면은 당신이 태어난 곳은 서울인가요? 라고 2차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배운 출신과 지금 나온 출생은 각각 출생, 출생처럼 sh는 니은, 성은 이응 발음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 과거에 근육을 근육, 쌀밥을 살밥 발음하듯이 중국에서도 엉자 발음을 잘 못하고 은 발음 가깝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딤섬 가맹점인 이것 딘타이펑이라고 보통 읽는데 사실은 이 세 발 달린 소정자인데요. 이 발음이 딘이 아니라 띵이라서 정확한 발음은 딘보다는 딩에 가깝게, 즉 딘타이펑이 아니라 띵타이펑처럼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 읽은 것을 소리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딘타이펑이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是我是土生土长的首尔人 예,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土生土长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현지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이라는 의미인데요. 맨 마지막 한자, 장자를 보면 발음이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만리장성 할 때 장성은 장청 해가지고 장으로 발음합니다. 한 글자에 성조든 병음이든 2개 이상의 발음을 할 때 다음자라고 했죠. 이 장자도 다음자에 속합니다. 보통 성장한다는 의미나 우두머리 혹은 뭐뭐처럼 생기다의 의미일 때는 장으로 발음합니다. 가령 성장하다,成长, 자라다, 长大, 교장이나 총장, 校长, 뭐뭐처럼 생기다, 长的, 그런 경우죠. 하지만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일 때는 장으로 발음합니다. 앞서 말한 긴 성, 长城, 길이, 长短, 가늘고 길다, 细长, 그리고 长处. 근데 앞에 세 개는 이해가 가지만 장점을 장으로 발음하는 건 언뜻 길다라는 의미하고 연관이 안 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긴 게 좋은 거. 혹은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따라서 긴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장점을 길다라는 의미와 연관시켜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실 때 연상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배운 새로운 핵심 내용의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설명 시작하기 전까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운영자 조정이었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